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언어인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먼저 계통을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세머에 속하죠. 아시아, 아프리카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 보자면 아시아, 아프리카어에는 세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머가 있겠죠. 하머가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어에는 세머, 하머.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아프리카어하고 대비되는 것이 인도, 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는 크게 아시아, 아프리카어하고 인도, 유럽어 이 큰 두 브랜치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어에는 세머하고 하머가 있어요. 그럼 세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머에는 동북 세머가 있고 서북 세머가 있고 남부 세머가 있고 세머에도 여러 방언들이 있겠죠. 그럼 동북 세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아카드어, 바빌론어, 아시리아어, 에볼라어 이런 것들은 다 동북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서북은 이제 가나안어라든가 아람어라든가 그리고 히브리어라든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근동, 중동을 중심으로 동북, 서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북 세머 안에는 가나안어, 아람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우가리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람어에는 아람어도 이게 아주 큰 언어군이에요. 고대 아람어가 있고 공식 아람어, 공식 아람어가 바로 임페리얼 아라마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는 모든 언어가 임페리얼 아라마익으로 그 에스라서라든가 이런 데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임페리얼 아라마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아람어, 후기 아람어, 현대 아람어.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죠? 히브리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히브리어 안에는 고전 히브리어. 그러니까 사무엘서라든가 열왕기, 이런 것들,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전 히브리어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포로 후기 히브리어, 그러니까 포로 전 히브리어가 고전 히브리어, 포로 귀한 후 히브리어가 이제는 포로 후기 히브리어 혹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 이것만 공부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또 쿰란을 읽어야 되잖아요. 쿰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결정적인 고리니까 쿰란 히브리어. 쿰란 히브리어 다음에는 랍비 히브리어, 그 다음에 중세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현대 히브리어.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한 이후에 히브리어를 이제 재건을 해서 현대 히브리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전 히브리어 시대 때 있었던 서북 세머 가운데 우가리드를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성경의 시편들은 우가리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참 다후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토브를
토브를 B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이제 남부세머가 있는데 남부세머에는 아랍어하고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이 아랍어, 우리가 중동에 가보면 아랍어를 해야 되겠구나. 아랍어를 해야 이 아랍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이 되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너무나 쉽게 깨치는 것 같아요. 아랍어,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어, 그리고 세머 방언 가운데서는 포에니어, 메흐리어, 게에즈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머 안에는 이집트어, 그 다음에 콥트어, 리비아 베르베르어, 어거스틴이 베르베르족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만약에 베르베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하면 지금 베르베르족이 리비아 이쪽 지역에서 약 1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저희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스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인도 유럽어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헬라어. 헬라어는 인도 유럽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언어 구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히타이트어. 히타이트어를 공부를 해야 이제 신명기나 성경에 나오는 언약과 조약의 모든 구조들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히타이트어는 바로 인도 유럽어 어족이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은 히타이트어나 페르시아어나 산스크리트어까지도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메르어가 있는데 수메르어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의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문명사 전체를 우리가 가깝게 이제 하게 되고 다른 언어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어의 유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어의 유형을 형태론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고리어가 있고 굴절어가 있고 교착어가 있어요. 그럼 한국어는 어디에 속할까요? 한자어 내지 중국어는 바로 고리어예요. 수메르어도 고리어예요. 이 어형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굴절어가 있죠. 굴절어. 굴절어는 어떤 거예요? 세머하고 인도 유럽어는 굴절이 심하죠. 어형 변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는 굴절어가 아닌데 굴절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인도 유럽어도 다 굴절어예요. 독일어 공부를 하게 되면 막 이 데우데스 댐댐 하면서 이제 막 그 격변화, 성변화, 격변화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참 영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거리가 멀대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미 언어판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세계의 언어판을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의 기본적인 골격과 구조를 알기 때문에 불어 공부하는 거, 독일어 공부하는 거 오래 안 걸려. 이런 큰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큰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글과 또 뭐예요? 터키어,
또 일본어 이런 것들은 교차어. 그러니까 접사가 이제 붙으면서 문법적 기능이 다 이제 결정이 되어버리는 교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히브리어가 어떤 어족에 속하는가, 그리고 히브리어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어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건 수천 년의 역사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종대왕 시대 때 히브리어 한글 읽는 거 어렵잖아요. 영미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영어 읽는 거 참 어렵거든. 이미 수백 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많은 외래어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겠죠. 문법적인 구조까지도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면 문명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우리가 아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